넥슨이 주최하는 초대형 축구 이벤트 2025 아이콘 매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3일과 14일에 개최됩니다. 올해는 FC 스피어의 복수를 주제로 앙리, 드로그바, 호나우지뉴 등이 출전하는 FC 스피어와 푸열, 퍼디나드 등이 포함된 실드 유나이티드가 맞붙습니다. 이 대회는 넥슨의 FC 온라인, FC 모바일 게임에서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이 실제 필드에서 경기를 펼치는 특별한 이벤트로 게임과 스포츠를 연결하여 새로운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강화된 라인업과 더불어 다양한 미니게임도 포함되어 있어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축구 산업의 저변을 확장하고 게임과 스포츠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2025 크리에이티브 곱하기 성수 글로벌 문화창조 산업축제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성수동 전역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창조적 시대 정신, 부재, 변화를 이끄는 질문을 주제로 열리며 총 13개 분야에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티페어, 플레이 성수, 성수 아트페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티페어에서는 가상의 착장으로 패션 모델 체험과 휴머노이드 로봇 워킹 등 기술 기반의 몰입형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플레이 성수는 도시명 방탈출 게임으로 모바일 앱과 실물 키트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도시를 탐사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수 아트페어에서는 기술 기반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 열리고 뷰티 성수와 투자 성수가 지역 소상공인 및 창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테이스티 성수에서는 저속 노아 테마의 팝업 메뉴와 함께 성수동 로컬 치킨 브랜드 및 F&B 매장이 참여합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성수동의 감성과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수동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약 16만 명이 방문했고 36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무게 183g의 오즈모 360, DJI가 세계 최초로 HDR 정사각 센서를 탑재한 360도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드론으로 하늘을 장악했던 DJI가 이제는 지상에서 모든 순간을 기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는 한 달간 사용하며 그 매력을 체험했는데요.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고 내장 스토리지 덕분에 메모리 카드 없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오즈모 360은 세계 최초의 정사각형 HDR 센서로 인해 기존 360 카메라보다 높은 센서 활용률과 놀라운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비저블 셀피 스틱 기능으로 마치 제3자가 촬영한 듯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K/50프레임/세컨드 동영상 촬영과 다양한 모드로 업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뛰어난 배터리 성능으로 장시간 촬영에도 적합합니다. DJI 생태계와의 연동성도 큰 장점으로 액션캠과 360 카메라를 모두 아우르는 성능입니다. 국내 출시가는 스탠더드 콤보 기준 약 61만 6천 원이며 그 성능을 감안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장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주에 위치한 미스터밀크가 성이시 돌목장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원유로 젤라또, 요거트, 샌드 등을 제조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세호 미스터밀크 대표는 제조 프리미엄 원유와 자체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유제품 브랜드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밀크는 특히 제주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부터 매출이 급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35억 원 규모의 투자 덕분입니다. 미스터밀크는 최근 싱가포르와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추가 계약도 협의 중입니다. 신 대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육아공업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디저트류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1200여 대의 드론을 활용해 캐데헌 캐릭터를 선보이는 드론 나이트쇼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캐데헌을 테마로 하여 남산을 배경으로 라면을 먹는 조이와 서울 전광판에 등장하는 사자 보이즈, 갓을 쓴 진우 등의 장면을 형상화했습니다. 한강 드론 나이트쇼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2만 2천 명의 시민들이 관람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봄 가을마다 진행되며 앞으로도 총 5차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득점권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9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이정우는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9월 첫 무안타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회 만루 상황과 8회 결정적 순간에 삼진을 당하며 팀의 패배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번 시즌 득점권 타율이 0.23으로 낮고 만루 상황에서는 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 로건 웹은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등판 중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이정우가 타격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애리조나의 나빌 크리스맷은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뉴욕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곡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 부문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제는 수상 소감에서 브루노 마스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꿈을 향한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MTV VMA에서 한국 가수가 주요 부문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로제는 자신이 16세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부터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이로써 로제는 K-팝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한반도의 땅끝, 해남 땅끝 마을이 전하는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9월 7일, 국토종주를 앞두고 도착한 이곳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같은 날씨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맞이했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은 오랜 세월 맹지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그 신비로움을 간직하며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한 갈래인 땅끝 기맥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으로 한반도의 축소판 같은 형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지질시대를 망라하는 암석 구조가 한반도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땅끝은 국토종주의 출발점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더불어 세계 6대륙의 땅끝, 모형을 볼 수 있는 땅끝공원과 스카이워크가 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종주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리움미술관이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과 맞물려 1592년에 그려진 까치호랑이 그림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번 상설기획 전 까치호랑이 호작에서는 호랑이와 까치를 주제로 한 전통회화와 민화 7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임진년에 제작된 호작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까치호랑이 그림으로 정통회화 형식으로 그려져 그 원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9세기에 피카소 호랑이로 불리는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모티브가 된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호랑이가 오늘날 K컬처 아이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전시는 엠릴 2층에서 11월 30일까지 열리며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앞둔 유럽에서 전기차 혁신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IA 모빌리티 2025에서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각자의 차세대 전기차를 선보이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폭스바겐은 모두를 위한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며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ID.점 크로스 콘셉트는 420km 주행이 가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BMW는 새로운 전동화 플랫폼 노이어 클라세를 적용한 뉴 iX3으로 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 모델은 고성능 배터리와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BMW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GLC SUV를 전기차로 변신시킨 The All New GLC with EQ 테크놀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최대 713km 주행 가능하고 AI 기반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미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벤츠는 앞으로도 40종 이상의 신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신생 전기차의 유럽 시장 공략에 대응하기 위한 각자의 전략과 기술력을 집약하여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노르웨이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월드컵 예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노르웨이는 몰도바를 11대1로 대파하며 5연승을 기록,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홀란은 이날 경기에서 7골에 관여하며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전반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홀란은 후반전에도 2골을 추가해 A매치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5골을 달성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탈리아와의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며 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본선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노르웨이 축구 팬들은 본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농구 에이스 알페렌 생군이 2025 국제농구연맹 유로바스켓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라트비아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폴란드를 91대 77로 제압하며 24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생군은 모든 경기에서 MVP에 오르며 역대 최연소 트리플 더블 기록을 세우는 등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골밑 지배력과 뛰어난 시야로 팀의 전승을 이끌고 있으며 대회 MVP 후보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군은 좋은 동료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우승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리투아니아를 꺾은 그리스와의 4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결혼 피로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안 감독의 작품으로 두 동성 커플의 가짜 결혼 계획에 눈치 빠른 K 할머니가 등장하며 펼쳐지는 예측 불가 코미디입니다. 최근 공개된 보도 스틸에서는 배우들의 뛰어난 캐릭터 앙상블과 함께 한국 전통 혼례 문화가 돋보입니다. 특히 윤여정 배우는 미나리에 이어 또 한 번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장 이한 감독의 1993년 동명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외신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는 24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럭셔리 SUV 2026 GV80과 GV80 쿠페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들은 가격을 낮추고 내 외장 디자인을 개선하여 고급감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파퓰러 패키지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후면 레터링을 최소화하여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했으며 도어 무드램프의 밝기를 높여 감성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쿠페 전용 색상인 베링블루를 일반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특정 모델에는 22인치 휠과 타이어를 기본 적용했습니다. 2026 GV80 및 쿠페의 다양한 판매가는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향후 제네시스 전 차종에 이러한 혁신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생겼습니다. 노원구 수락산 숲속에 위치한 수락휴는 올해 7월 개장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장 전 숙소 예약은 단 3분 만에 마감되었고 이후에도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방문객 대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지하철역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트리하우스를 포함한 객실 25개를 갖추고 있으며 트리하우스는 내진 설계로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객실에는 TV 대신 턴테이블이 있어 방문자 센터에서 다양한 LP 음반을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조리도구는 없지만 식당과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 편리합니다. 수락휴에서의 경험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용객들은 방명록에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재충전에 대한 감상을 남기며 이곳이 단순한 쉼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최근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성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혜성은 팬 서비스와 구단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도 그의 이름은 선발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7월 왼쪽 어깨 부상 이후 복귀하여 대주자 대타로 출전했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단 SNS에는 르세라핌과의 사진 촬영 및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 참여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김혜성은 경기장 밖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아직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33살의 나이에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새로운 축구 여정을 시작합니다. 에릭센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이 종료된 후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적료 없이 볼프스부르크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번호 24번을 받은 에릭센의 합류에 대해 제바스티안 쉰치엘로츠 단장은 그의 경험과 실력이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에릭센은 과거 아약스, 토트넘, 인테르밀란 등을 거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310경기 55골 81도움을 기록하며 빛나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토트넘 시절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축구 인생에는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1년 유로 대회 중 심장마비를 겪었으나 건강을 회복하고 브렌트퍼드에서 다시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초반 괜찮은 출발을 보이며 에릭센의 경험이 중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릭센은 분데스리가에서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케인과 내년 1월 재회할 예정입니다. 영화 바람의 후속작 짱구가 16년 만에 관객들과 만납니다. 영화는 서울로 유학을 떠난 주인공 짱구의 성장 스토리를 다루며 배우 정우가 각본을 맡고 오성호 감독이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예고편은 공개 6일 만에 1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작 바람은 정우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독립영화로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작품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개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애플이 3년 만에 고급형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3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디자인 일부가 수정되었으며 충전 케이스와 이어팁 크기가 웨이도에 더 잘 맞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애플은 10,000건 이상의 3D 귀스캔과 10만 시간 이상의 사용자 연구를 통해 에어팟 프로 3를 새롭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에어팟 프로 2와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를 재구성해 각 에어팟의 크기를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이전보다 크기는 커졌지만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이어버드 자체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늘어난 반면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3는 국내에서 11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며 정식 출시는 19일입니다. 가격은 약 36만 9천 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새로운 아트 스페이스 성수나무, 나무, 서울가 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 공장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 공간은 시간성과 흔적이 어우러져 관람 경험을 확장합니다. 개관 기념으로 박인성 작가의 개인전, 레지듀, 존재, 시간, 색, 기억의 파편이 10월 27일까지 열립니다. 박 작가는 필름 촬영과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긴장을 시각화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변화하는 물질성과 존재 방식을 탐구하며 고원석 평론가는 인간과 데이터의 감정 교환이라는 허구성이 전시 전반에 배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수나무는 실험적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대안공간으로서 글로벌과 로컬 미술 생태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한때 유럽 축구계를 들썩이게 했던 천재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가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로서가 아닌 1군 코치로서의 복귀입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알칸타라가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 1군 코치로 합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 33살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빠르게 지도자의 길을 선택, 초고속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프리시즌의 바르사 훈련장에서 젊은 미드필더들을 지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알칸타라는 독일 국적인 플릭 감독과 선수단 간의 통역 역할도 맡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그의 감각과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 역시 두 사람의 높은 시너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목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유명한 빵집, 호롬방제과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이 제과점은 전국 5대 빵집 중 하나로 손꼽히며 새우 바게트, 크림치즈 바게트, 마늘 바게트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근처에는 또 다른 유명한 빵집, CLB 베이커리가 있으며 특히 크림치즈 바게트가 맛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광장에서는 특별한 디저트, 수플레를 즐길 수 있으며 커피 창고로의 에그타르트는 바삭한 파이지와 부드러운 커스터드 필링으로 유명합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인근에서는 독특한 공간인 송자르트를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의 몽블랑과 소금빵도 인기 메뉴입니다. 목포 여행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빵과 디저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화웨이가 2023년 2분기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에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며 점유율 2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탄력적인 수요와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출하량이 990만 대를 기록하며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샤오미는 전년 대비 61% 성장해 출하량 950만 대, 점유율 19.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전략과 신흥국 시장 공략이 주요했습니다. 애플은 안정적 성장세로 출하량을 740만 대로 늘리며 점유율 15%를 유지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출하량이 줄어들며 점유율도 하락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에 집중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능 강화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다미가 최고 시청률 16.5%를 기록했던 이태원 클라스 이후 5년 만에 JTBC 드라마로 복귀합니다. 이번 작품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멜로 드라마 100번의 추억입니다. 김다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꿈을 놓지 않는 K장녀 고영래 역을 맡아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께 출연하는 신예은은 걸크러쉬 버스 안내양 서종희 역으로 두 사람은 시대극에 도전하며 빛나는 우정을 그립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김상호 감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라며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를 강조했습니다. 허남주는 두 주인공의 운명적 첫사랑 한재필로 분하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이 드라마는 오는 13일 첫 방송됩니다. 영화 보스의 주연 배우 조우진, 정경호, 이규영, 박지환의 스틸컷이 공개되었습니다. 보스는 조직의 미래가 걸린 차기 보스 선출을 앞두고 각자의 꿈을 위해 보스 자리를 양보하는 조직원들의 대결을 그린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조우진은 보스가 되려는 부담 속에 주방장으로서의 열정을 드러내며 웃음을 자아내고 정경호는 탱고에 빠져 댄서를 꿈꾸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박지환은 오로지 보스 자리에만 집중하며 극과 극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영은 언더커버 경찰로서 실패하지만 중식당에서 완벽한 서빙을 선보여 폭소를 유발합니다. 4명의 배우들은 다채로운 캐릭터를 통해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스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개봉할 예정입니다.